안녕하세요. 2학기 국어 2를 담당하게 된 노미정 선생님입니다. 2학기 시작할 때 여러분을 만나서 같이 읽게 될 책도 소개하고 직접 전달도 하고 싶었는데 이 팬데믹 상황이 정말 안타깝네요. 앞으로 2시간에 걸쳐 여러분과 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읽어야 할 책에 대해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수업 진행은 작년에도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한 적이 있어서 어떤 수업인지는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5권의 책을 다섯 모듬이 읽고 토론을 하게 될 텐데요. 모듬은 같은 책을 고른 친구들끼리 하나의 모듬이 됩니다. 책의 두께는 저마다 다릅니다. 한꺼번에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읽을 분량을 적당히 나눠서 온라인 수업 때 읽은 부분의 페이지와 감상을 올리게 됩니다. 설사 너무 재미있어서 하루 만에 다 읽었다 하더라도 온라인 수업 때는 적당히 배분해서 읽고 감상을 올려주세요. 등교 수업 때도 책을 가지고 와서 읽습니다. 어느 정도 책을 다 읽었다고 생각되면 등교 수업 때 같은 책을 읽은 친구들과 책과 관련해서 토론을 하고 일지를 작성합니다. 학기 말에 제출할 것은 모든별 토론 일지와 개별 감상문입니다. 책을 읽고 이것만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책 읽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친구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겹고 하품나는 책은 한 권도 없습니다. 모두 여러분 또래 친구들이 아주 좋아하는 책으로 선정했습니다. 5권 중 이미 읽은 책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은 까칠한 재석이가 사라졌다, 아몬드, 페인트, 1의 들러리 숫자 1이에요. 드라이 이렇게 총 5권입니다. 그럼 책 소개를 잘 듣고 본인과 잘 맞을 거라 생각되는 책을 골라주세요. 책 선정 방법은 나중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단 5모듬이 같은 책을 읽기 때문에 한 반에 같은 책을 5권 이상 읽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책, 까칠한 재석이가 사라졌다, 고정욱. 줄거리는 주인공 재석은 가정 불화와 가난에 의해 성격이 까칠한 17의 고등학생이다. 게다가 폭력 서클에서 내놓으라 할 만큼 싸움꾼이다. 그런데 어느 날 잘못하지도 않은 일에 연루되어 꼰대 교장의 명령으로 자원봉사도 아닌 전과자들에게나 내려지는 사회봉사 명령을 받는다. 사회봉사 장소는 다름 아닌 화영 노인복지관. 재석은 봉사를 하면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노인들을 통해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끈기와 의지를 배우게 된다. 또 몸이 불편한 의족과 의수를 갖고 있으면서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가르치며 자신과 끊임없이 싸우는 브라키의 모습은 재석의 변화에 동기를 부여한다. 또 브라키의 손녀딸 보담이를 만나면서 좋지 않은 습관을 버리고 건전한 이성교제 그리고 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면서 꿈을 키우게 된다. 그렇게 자신보다 더 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도 엄청난 의지와 노력으로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재석은 조금씩 변화되고 성장한다. 작가 고정욱은 우리 학교에도 몇 번 작가와의 만남 행사에 초대되어 오신 적이 있습니다.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아 1급 지체장애인으로 휠체어를 타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지만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청소년을 위한 책인 재석이는 이미 큰 인기를 누리면서 시리즈로 발간되어 있습니다. 아주 책 읽기 싫어하는 남학생들도 이 책을 단숨에 읽어버리는 것을 선생님은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난 정말 책과 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손원평의 아몬드. 아몬드라 불리는 편도체가 작아 분노도 공포도 잘 느끼지 못하는 주인공 윤재는 감정을 느끼는데 어려움을 겪는 독특한 캐릭터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의 이면을 읽어내지 못하고 공포도 분노도 잘 느끼지 못하는 윤재는 평범하게 살아가려고 가까스로 버텨오고 있다. 엄마에게서
남이 웃으면 따라 웃고 호의를 보이면 고맙다고 말하는 식의 주입식 감정교육을 받기도 한다. 세상을 고지곳대로만 보는 아이. 괴물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윤재는 어느 날 비극적인 사건을 맞아 가족을 잃게 되면서 이 세상에 홀로 남는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던 순간에 윤재 곁에 새로운 인연이 다가온다. 어두운 상처를 간직한 아이 곤이나 그와 반대로 맑은 감성을 지닌 아이 도라, 윤재를 돕고 싶어하는 신박사 등이 그러한 인물들이다. 윤재와 이들 사이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타인의 감정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럼에도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한다. 소설가 공손옥은 이 작품을 일컬어 가슴이 머리를 지배할 수 있다고 믿는 나 같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소설이라고 평했으며, 어쩌면 현대라는 사회가 집단 감정 표현 불능증을 앓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상실을 애도할 시간, 감정을 보듬을 여유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독자들은 윤재를 응원하면서 자신의 마음 또한 되돌아볼 기회를 얻을 것이다. 윤재의 덤덤한 어조는 역설적으로 읽는 이의 가슴을 더욱 슬프게 점이며, 독자는 이 작품을 통해 깊고 진실한 감정의 고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작가 손원평은 문학이 아니라 한국영화아카데미 영화과에서 영화 연출을 전공했고 영화 평론상을 받았으며 시나리오 시놉시스 부분을 수상하기도 한 영화 쪽에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이희영의 페인트. 주인공 제누는 국가에서 설립한 NC센터에서 성장한 성숙하고 생각 깊은 17살 소년이다. 센터의 모든 아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자녀로 입양하기 위해 방문한 예비 부모를 면접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다. 궁금증을 일으키는 소설의 제목 페인트란 부모 면접, 페어런츠 인터뷰를 뜻하는 아이들의 은어이다. 제누는 13살 때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페인트를 치러왔다. 하지만 진심으로 자녀를 원하지 않으면서 입양을 통해 정부로부터 각종 복지 혜택을 받는 데에만 관심이 쏠려있는 예비 부모들에게 번번이 실망을 해왔다. 20살이 될 때까지 부모를 선택하지 못하면 홀로 센터를 떠나야 하는 처지에 놓인 제누. 남은 시간은 2년 남짓이다. 과연 제누는 부모를 만날 수 있을까? 작가 이희영은 단편소설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로 2013년 제1회 김승옥 문학상 신인상 대상을 수상하며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페인트로도 창비 청소년 문학상을 수상했고 주목받는 신인 작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5권 중 3권의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나머지 2권은 아직 소개를 해드리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살짝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이 수업 이후에 여러분들은 구글 설문을 통해서 책을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요. 각 반마다 설문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친구 설문지 사이트를 들어가서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각자 자기 반 구글 설문 사이트를 통해서 책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책은 총 5권입니다. 책마다 인원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원이 다 찬 책은 설문지에서 책 제목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동아리 선택할 때 해보셨죠? 수정을 해서 다시 보낼 수가 없으니까 신중히 생각해서 한 권을 골라주세요. 선택을 하지 않은 친구는 제가 임의로 책을 선정하겠습니다. 책 선정 결과는 다음 주 온라인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